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초 공사를 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초보다도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데도 기초가 약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는 뭐예요? 여러 가지 기초가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초가 아니라 벌써 우리의 그 마음 자세, 우리가 내 이웃을 먼저 섬겨주고자 하는 그런 자세, 이런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수대가 무너졌을 때 그 진짜 그 마음의 기초는 뭐냐? 바로 우리 마음 바탕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뭐 황금률을 따라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그런 귀한 옥토와 같은 마음씨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품성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사람만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나의 결심이 아주 중요해요. 나의 정의만 해도 좋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의, 경청의 정의, 또는 순종의 정의, 무슨 정의만을 그걸 갖다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행하는 나의 결심이 I will이 아주 우리에게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성을 갖다가 그냥 개발하는 그 과정은 대충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원래는 속성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속성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급 과정을 통해서 이게 사는 데에 제일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죠. 먼저.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기본적인 원리들을 갖다가 대충 여러분들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공부를 해 나가고 있고 그것을 갖다 그 원리를 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공하는 삶의 7가지 원리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우리는 갈고 닦아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갈고 닦으면 우리는 거기서 뭘 배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책임의 원리를 배워요. 내가 정말 너 책임을 다하라. 학생은 학생으로서 책임을 다하라. 또 아니면 뭐 시장이면 시장으로서 책임을 다한다. 아니면 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한다 그러면 그 책임을 다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책임져야죠. 책임을 다해야죠. 책임 있게 해야죠. 그런데 만약 거기에 우리는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분간하지 못하게 되죠. 책임은 알기는 알지만은 그 다음에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자기의 책임을 갖다가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대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 선한 양심을 갈고 닦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품성을 갖다가 이렇게 초급반에 와서 이렇게 배우고 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렇죠. 자기의 가정에서 먼저 이걸 갖다가 생활화 해야 될 게, 적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자기 그 교회나 아니면 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적용하기 전에 먼저 초급반을 끝내고는 가정에서 이제 적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급 과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이제 성공의 길, 뭐 회보 12권 있는 거, 그것만 해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달에 한 가지씩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성공의 길을 사용할 때는 49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간단하게 나누니까 아침 경건의 시간으로 아침 모여서 그냥 오늘은 경청인데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경청을 해보자 하고 그냥 나의 결심하고 정의하고 뭐 혜택이나 이런 걸 하고는 하루를 갖다가 다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뭐 각자 할 일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그 다음에 나누면서 뒤에 숙제 점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또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숙제 점검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그날 하루를 지내고 난 뒤에 아주 캐주얼하게
그냥 좀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누든지 아니면 뭐 식탁에 조금 둘러앉아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식구들이 같이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 가족의 시간을 갖다가 최소한 뭐 15분씩이라도 정한다고 하면 아마 크게 유익할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래 오늘 네가 경심을 해가지고 받은 혜택은 뭐냐? 아니면 또 경심을 해야 되는데 경심을 못했을 때에 어떤 불이익이 완거 있냐? 그렇게 해서 경심을 잘 했으면 잘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격려해주고 또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벌을 줄 게 아니라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데 옆에 다른 식구들이 좋은 경청을 해가지고 혜택을 본 걸 나누면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사용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성 지침서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의 아버지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품성의 원리들을 가지고 실제로 그냥 거기에는 퀴즈가 많아요. 뭐 질문하고 근데 공부하는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식구들이 모여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세워 나갈 수가 있겠죠. 목사님들이 그거를 사용해서 제자 훈련을 해봤는데요. 엄청나게 반응들이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 가정의 실천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교회든지 학교든지 이제 기업에다가 적용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 전문가 이제 고급반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이제 고급반에서는 주로 이제 제 강사를 하는 사람, 특별히 학교 전체를 구조적으로 품성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품성으로 징계를 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뭐 교정하고 상담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학교에 그럼 룰을 어떻게 정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게 이제 마지막 이제 고급 과정이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품성을 하고 또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은 아주 빠르고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기는 뭐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는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처음 실제할 때에 이제 자기가 그냥 배운 사람이 그렇게 실시해도 되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외부에 있는 이제 좀 전문가 권위자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냥 모셔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오픈 게임으로 열게 되면 전문가니까 또 잘할 수도 있겠고 또 사람들이 이제 맨날 보던 그 선생님 뭐 맨날 보던 이제 그 뭐 교장 뭐 이런 목사님이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한번 데려와가지고 그다음에 첫 오픈을 하고 거기에 동기유발을 줘가지고 하는데 거의가 유치원에서 이제 저를 많이 데려가가지고 학부형들 있잖아요. 아이들은 제가 이제 안 가르치니까 또 아이들을 할 때 날 부르면 곤란해요. 근데 학부형들에게 학부형 참관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지난번에도 제가 잠실에 가고 그랬는데 거기는 전혀 품성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는 데예요. 그러함에도 아버지들이 전부 다 30대 아버지들이에요. 그런데 품성을 이제 제가 가서 동기유발을 시켰더니 남자들인데도 그게 엄청난 도전을 받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 품성의 가치가 무엇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제 유치원에다가 이걸 이제 그 유치원 원장들이 한 교사들을 갖다가 한 60시간 이상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부모 참관 그 교육을 하는데요. 그 원생들이 한 유치원에 한 80명 되는데요. 거의 그 부모들이 한 160명이 왔어요. 이틀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 저녁에만 오는데. 그런데 아버지들이 거의 다 왔어요. 이거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졸업식도 아니에요.
졸업식을 해도 오늘 아버지들이 오늘날 말을 여러 가지 그냥 전부 엄마에게 다 맡겨놓잖아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하고, 그런데 그 유치원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올 수가 있는 할머니도 오고요. 누나도 오고, 언니도 오고, 뭐 오빠도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맨 마지막에 그 시간에는, 그날 이제 참관 수업 시간에는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냥 애들이 하는 걸 부모가 와서 그냥 보기만 하지 아니하고 전부 경청하는 거, 뭐 이런 놀이, 뭐 경청 활동, 뭐 이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부모들도 똑같이 경청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냥 워크샵을. 그렇게 하니까, 이 가정에 일단 부모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경청에 응답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효과적이고,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많이 봤어요. 자, 산수를 가르치든지 영어를 가르치든지 이 모든 데에 품성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수를 가르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품성으로 우리가 칭찬을 해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경청이라는 걸 갖다가 처음 아이들이면 아이들에게 이제 유치원이면 유치원에서 경청에 대한 걸 이제 전체를 한번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사들이 그 다음에 자기 각 반에 들어가서 평상시에 가르칠 걸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품성으로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경청에 따르는 몇 가지를 갖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뭐 교회에서는 뭐 소그룹을 통해서 이 품성을 하고 있는 데도 많고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그래 여기 이게 8페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하죠. 일단 처음 이런 품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애들은 너무너무 빨리 배워요. 어른들은 뭐 습관이 있으니까 좀 한참 걸리고 그래도. 근데 아이들한테 도전받은 부모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유 우리 애들이 말이지 이렇게 달라졌는데 이게 웬일이냐. 김서영 집사님이 이제 오는데 바로 그래서 여기를 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와 부모와 그 다음에 교사가 삼위일체가 돼야지 이것이 효과가 난다. 우리 학교에서는 잘 가르쳐 놨는데 부모들이 안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잘 하다가 집에 가가지고는 그냥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부모 교육은 그저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먼저 이번 달에 경청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경청이 뭡니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하면서 이런 그 간단한 경청에 대한 거를 이제 한 페이지 정도 해서 이렇게 이제 경청에 대한 그 기본적인 것만 해서 아이들을 해서 내보내죠. 내보내면서 거기다가 이번 뭐 부모 뭐 교육이라든지 이제 그런 날짜를 하루 정해가지고 부모가 와서 간단하게 그냥 경청은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뭐 그냥 똑바로 봐주고 뭐 이렇게 하고 칭찬해주는 방법 그렇게만 하면 한 달 내에 경청을 잘하면 그래 또 집에서도 칭찬을 해주고 해라.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오늘 가가지고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경청을 잘한 사례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 뭐 애들이 뭐 그냥 전부 손을 많이 들고 그러죠. 뭐 순종한 사례 뭐 이런 걸 뭐 하면 격려해주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